새로운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규칙과 장부. 적정 거리가 가장 첨예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전략적 룸메이트와 같이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는 현장이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한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켜주는 디지털 도구, 즉 새로운 시대의 규칙과 장부가 필요하다. 생활규칙 설정 앱이 대표적이다. 룸메이트들은 더 이상 어색하게 얼굴을 맞대고 청소 당번을 정하지 않는다. 대신 앱을 통해 화장실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A와 B가 격주로 담당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규칙을 함께 설정하고 동의한다. 앱은 정해진 시간에 푸시 알림으로 규칙을 상기시켜주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표준 중재안을 제시하며 감정적인 싸움을 막아주는 디지털 중재자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 맺음 방식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관계 솔루션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문 미디어에서는 이혼 후 성공적인 공동 양육을 위한 대화법 같은 콘텐츠들이 높은 인기를 끈다. 이 콘텐츠들은 1.5가구 구성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사회적 처방전 역할을 하며 이들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재조정 상담 서비스도 새로운 비즈니스로 떠오를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부부 상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룸메이트 간의 갈등, 공동 육아 중인 이혼 부부 간의 의견 조율, 그리고 코리빙하우스 내의 커뮤니티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컨설팅 수요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관계의 문제를 애정의 시각이 아닌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준다. 0.5의 연결감을 위한 정책과 제도. 1.5가구 트렌드는 민간 기업의 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정책적 측면에서도 지원할 과제가 많다. 먼저 돌봄 관계의 확장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시점이 찾아온다. 1.5가구 트렌드는 그 사실을 잘 반영하는 사회적 흐름이다. 1.5 가구의 시대에는 혈연만 가족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묻게 한다. 1.5 가구의 등장은 이제 가족의 정의가 혈연 중심에서 기능과 정서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플 때 나를 돌봐주고 나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며 기능,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 정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시대다. 가족은 더 이상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됐다. 하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혈연과 혼인으로 묶인 정상가족의 틀에 머물러 있다. 주택청약제도, 의료결정권, 상속,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은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현실의 변화 속도는 제도의 변화 속도를 언제나 앞서간다. 앞으로 지정 돌봄 관계인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가족이 아니어도 본인이 신뢰하는 타인을 등록해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치료의 선택과 동의, 의료 정보 열람, 실종 신고와 긴급 구조, 입원 요양 신청 대리, 신상 보호와 정보 접근을 포괄한다. 가족의 정의를 넓히면 돌봄의 사각지대 또한 줄어들 것이다. 이, 이제 외로움은 공중보건의 문제가 됐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을 보건위험으로 규정했고, 각국은 대응 체계를 만들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으며, 일본은 2021년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했다. 한국도 외로움 전담 조직 차관급 지정을 예고하며 영국 모델을 참조하고 있다. 또한 0.5의 연결감을 지원하는 기술을 공적 인프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5년 8월 대전시의 AI 돌봄 로봇 꿈돌이가 교현병을 앓고 있는 한 70대 노인의 자살 위험 발언을 감지해 관제에 알렸고 경찰이 구조하는 일이 있었다. 기술이 사람의 빈틈을 메운 장면이다. 돌봄 로봇은
이미 노인복지의 한 축이지만 보급률은 아직 낮다. 0.5의 연결감을 위한 기술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적 서비스로 만드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는 섬이지만 모두 연결돼 있다. 이제 우리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초솔로 사회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극대화됐지만 그만큼 개인은 과거 가족과 공동체가 나누어졌던 삶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1.5 가구는 바로 이 고립과 부담의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고안해낸 가장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적 연합이다. 우리는 모두 섬이라는 고독한 현실을 인정하되 그 섬들을 잇는 작고 유연한 다리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1.5가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진화해 나가는 이 새로운 생존의 형태를 언제까지 비공식적인 관계로 남겨둘 것인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포용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든 형태의 인간적 연대가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근본이즘. AI가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 진짜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변치 않는 근본을 향한 목마름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변치 않는 고전적인 가치와 믿을 수 있는 원조를 찾아 안정감과 만족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근본이즘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근본이즘은 AI 사회가 보여주는 최신성, 복제성, 효율성에 대한 반발이면서 가상이 현실을 대체하는 시대의 본질에 대한 숙고를 반영한다. 전통이 재조명받고 원조를 숭상하며 클래식을 선호하고 아날로그의 낭만을 추구한다. 젊은 세대가 과거의 근본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라는 뜻의 아네모이아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도하게 빠른 신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젊은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과몰입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걱정하고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 탈출의 목적지는 자신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 디지털이 세상에 없던 시기다. 근본이즘 트렌드 아래서 시간이 감옥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미래는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의 것도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현재를 외면하는 자의 것도 아니다. 미래는 가장 단단한 근본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새로운 혁신의 별을 향해 손을 뻗는 자일 것이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이하 국중박이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 주말에는 보통 1시간 30분 정도를 대기해야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관람객 수 341만 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72%나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람객도 1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했다. 박물관 개관 이후 80년 만에 처음으로 관광객 5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나아가 뮤지엄 플러스 굿즈라고 불리는 박물관 기념품 매출도 기록적이다. 국중박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2025년 6월 개봉한 넷플릭스 누적 시청자 수 역대 1위를 차지한 K-팝 데몬 헌터스 이하 캐대헌의 영향이라고 해석한다. 캐대헌의 인기 캐릭터 더피와 서시가 박물관의 전시적인 조선시대 민화 호작도에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를 닮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2025년 7월 한 달 동안만 까치 호랑이 배지가 3만여 개가 팔려나간 바 있다. 박물관의 인기가 캐지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박물관의 뮤즈의 인기는 그 이전부터 시작돼 꾸준한 흐름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공간역 키워드 사례로 국중박 사유의 방을 소개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파가 몰렸다. 묻즈도 그렇다. 캐대언이 돌풍을 일으키기 전인 2024년 매출은 약 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수치다. 흥미로운 점은 뮤지의 구입 연령대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30대가 36.6%, 20대는 17.4%를 차지해 2030 세대가 주요 소비자로 나타났다. 왜 박물관일까? 사실 그동안 박물관은 늘 사람이 적은 한산한 곳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액정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젊은 2030 세대가 박물관으로 향하는 현상은 해석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 역사를 버텨낸 유물들이 있는 곳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본이 있는 곳이다. 공동체가 자랑하는 문화와 아름다움의 원형이 있는 곳이다. 디지털은 물론이고 산업사회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던 진짜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세상을 호령하는 지금,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이 진짜를 위협하고 진위의 경계를 허무는 시대의 반작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진본과 다름없는,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근본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작용한 결과다. 생성형 AI가 복제는 물론 창조까지 자유롭게 해내게 되면서 이제 무엇을 믿고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할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이런 시대적 혼돈을 안고 인간으로서의 근본을 찾을 수 있는 순정의 진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짜에 대한 열망, 진짜의 가치가 부상한다. 알고리즘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변치 않는 근본을 향한 목마름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급변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불변의 고전적 가치와 믿을 수 있는 원조를 찾아 안정감과 만족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근본이즘이라고 명명한다. 근본의 주의를 뜻하는 영어의 전미사 ISM을 더한 말이다. 근본이즘은 단순히 오래된 것을 선호하는 복고 열풍과는 결이 다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복고가 단순히 과거의 취향을 재현해내는 것이라면 근본이즘은 최초의 진본을 복각해내는 것이다. 근본이즘은 AI 사회가 보여주는 최신성, 복제성, 효율성에 대한 반발이면서 가상이 현실을 대체하는 시대의 본질에 대한 숙고가 반영된 트렌드다. 긴 역사의 강을 건너 전통이 재조명받고 세상에 처음 등장했던 원조를 숭상하며 수많은 유행 속에서 살아남은 클래식을 선호하고 디지털을 넘어서는 아날로그 본연의 향연을 추구한다. 낭만을 추구한다. 발터 베냐민은 1936년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사진, 영화 같은 기술적 복제 기술의 발달이 예술 작품의 아우라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아우라는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이 지니는 권위와 진품성을 지칭하는데 복제를 통해 예술 작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원본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해당 작품이 언제 어디서든 소비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나올 당시인 1930년대에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사진이나 영화는 예술가와 미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나타난 생산형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던 것조차 매우 그럴듯하게 생성해낸다. AI 시대의 아우라는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의 아우라를 느끼기 위해 박물관으로 간다. 박물관에 간다. 사진이든 영상으로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누구든 루브르 박물관에 가야 일단 모나리자부터 찾는다. 왜 이럴까? 베냐민이 말하는 아우라의 핵심은 똑같다가 아니라 진짜다이기 때문이다. 즉, 복제성이 아니라 역사성과 진품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역사성과 유일한, 유- 진품성을 보면 유일성, 오리지널리티는 더욱 중요해진다.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것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 근본의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 본서에서는 이를 1. 역사를 넘어서는 전통에 기반한 문화적 근본. 2. 최신을 넘어서는 원조의 힘, 시대적 근본. 3. 유행을 넘어서는 클래식, 고전적 근본. 4. 디지털을 넘어서는 낭만의 멋, 아, 아로진, 아날로그의 근본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근본이즘의 네 가지 모습. 1. 문화적 근본, 역사를 넘어서는 전통. 박물관의 인기는 앞에서 설명했던 국립중앙박물관에만 그치지 않는다. 박물관 열풍이 단지 캐대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다. 국립진주박물관은 2020년부터 조선의 전쟁사를 다룬 동영상 콘텐츠 화력조선을 시리즈물로 제작하고 있는데 탄탄한 고증과 다채로운 영상으로 호평을 받았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에 육박하고 누적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는 등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이는 오프라인 관람객 증가로 이어졌다. 수많은 핫플레이스 대신 고궁을 즐기는 2030 세대도 늘고 있다. 여름이면 궁궐에서 즐기는 바캉스를 뜻하는 곰캉스가 부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표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다. 그중에서도 경복궁 생과방은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생과방은 조선시대 임금과 왕비의 후식과 별식을 준비하던 곳으로 본래 비개방 구역이지만 공중병과와 공중약차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위해 문화재청이 2016년부터 개방하고 있다. 마치 궁궐 안에서 카페를 즐기는 듯한 이색 경험이 SNS를 통해 소문나면서 온라인 예매가 단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다. 문화재청 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2024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궁릉 관람객은 2023년보다 52만 명이 증가한 1,400만 명을 돌파해 완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문화적 근본이 녹아든 콘텐츠도 주목받는다. 서울시 무용단은 2025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종묘 재래악의 의식무인 일무를 모티브로 삼은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적인 한국적 춤의 역동성을 더한 이 공연은 2022년에 초연한 이후 네 번째인데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전통을 테마로 한 컨텐츠가 전에 없는 관심을 끌고 있다. 2025년 6월 공개된 월드 오브 스프릿 우먼 파이터 시즌 3 수우파 3 한국팀 범접의 메가크루 퍼포먼스 동영상은 유튜브 공개 사흘 만에 1,000만 뷰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퍼포먼스는 몽경, 꿈의 경계에서라는 주제로 삶과 죽음의 문지기인 저승사자를 꿈의 경계에서 만나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정서와 집단적 무의식을 풀어냈다. 갓을 쓴 댄서, 상모 돌리기 동작, 사자노름 등의 요소를 활용해 한국적인 미를 성공적으로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트, Z세대에서 떠오르는 무속 코드의 부상도 근본 추구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캐대헌에서의 음악으로 세상을 구하는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는 사실 무당의 후예라는 설정이다. K무속이 뜨면서 웹툰을 원작으로 한 TVN 방영 드라마 견우와 소녀 역시 화제를 모았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고 싶은 무당성아와 죽을 운명을 가진 남고생 견우의 구원 로맨스가 주요 내용으로 작품 속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된 염화, 월 50만 원짜리 부적 인강을 개설한 꽃도령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가는 다양한 무당 캐릭터가 등장했다. 일명 무당 연프 연애 프로그램인 신들린 연애는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 2025년 새로운 시즌을 선보였는데 운명과 본능적 끌림 사이에서 갈등하는 MZ 점술가들의 연애를 담은 신들린 연애2 또한 2030 여성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과거 무속이 공포물의 소재에 그쳤다면 소설,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면서 대중적 콘텐츠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통 코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전통을 소재로 한 인기 상품들도 늘고 있다. 일예로 다이소는 2030 조선시대 벽자의
정수로 불리는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2024년 한글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훈민정음 자언과 모음, 민화에 나오는 꽃과 새, 호랑이 등을 콘셉트로 한 전통 소품과 펜시 용품 40여 종이 조기에 완판되는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이소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025년에는 자기 콘셉트로 상품군을 확대했고 2026년에는 고려 청자 시리즈 리뉴얼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중방 뮤지와 두 차례에 걸친 콜라보를 통해 고미술품에서 영감을 받은 협업 상품을 선보였고, 팔도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손잡고 경복궁을 활용한 미락식혜 전용 패키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 시대적 근본, 최신을 넘어서는 원조. 이거는 레트로 감성이 아니라 찐이잖아요. 완전 우리 애들 스타일이에요. 초중생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옛날 거를 좋아하는지 국내 산업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네요.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생산된 선풍기 D-301과 라디오 A-501의 복각 제품에 쏟아진 반응들이다. 금성사는 1958년 설립됐는데 이듬해인 1959년 국내 최초의 라디오 A-501을 생산했으며 1960년에는 한국 최초의 국산 선풍기 D-301을 출시했다. 2025년 7월 LG전자가 복각한 D-301은 60여 년 전의 외관을 그대로 살렸는데 사업 버튼러나 찐팬에게만 제공된 비매품이었지만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판매 요청이 쇄도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앞서 국내 최초의 라디오 A-501 디자인을 복각한 블루투스 스피커도 화제가 됐다. A-501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에게 선물로 전달됐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SNS에 매우 사려 깊은 선물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그동안 흔히 레트로라고 부르는 복고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은 많았다. 과거의 미학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신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주는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는 뉴트로라고 이름한 바 있다. 하지만 복각은 복고와 다르다. 레트로나 뉴트로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 복각은 원조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근본이즘 트렌드 아래서 시간에 따라 재해석되는 과거가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원조의 힘이 세진다. 외국에서도 브랜드를 상징하는 초기 디자인을 복각하거나 재출시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아디다스는 1950년에 출시했던 신발 삼바와 1966년에 출시했던 신발 가제를 재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과거 그대로의 디자인이 오히려 힙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2025년 아디다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는 아디다스 설립 이래 최대 기록이라고 한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디자인에 집중했다. 버버리 디자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체크무늬를 전면에 내세우고 핵심 상품군으로 재정비하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반적으로 침체된 명품 시장에서 버버리는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86.7% 급등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과거 디자인을 선호하는 현상은 빈티지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빈티지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감지된다. 코난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빈티지와 관련된 감성어 분석 결과 2022년도에는 부실, 낡음, 촌스러움 등 부정적인 반응이 형성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 힙합, 감성, 개성 등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티지 의류도 빈티지 의류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빈티지 의류 전문 매장의 이용 건수와 고객 수가 2025년 상반기의 경우 매 전년 대비 각각 9.4%,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이며 특히 20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흥미롭다. 원조의 감성을 추구하는 Z세대의 관심은 엄마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로 향한다. 부모 세대의 취향과 일상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며 따라한다.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캐릴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힙스터의 일상은 중년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트렌드에 언파코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젊은이들이 노포를 찾는 것도 언파코어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노포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오래된 가게라는 뜻이다. 20대가 노포를 찾는 이유는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실력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역사가 오래된 을지로 충무로의 노포들이 몇 년 전부터 핫플레이스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종로 일대에서 노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도심 곳곳의 야장으로도 이어진다. 야장이란 야외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영업하는 주점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꼽힌다. 주목할 점은 야장을 즐기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야장이 중년 남성들이 최근 퇴근 후 회포를 푸는 술자리였다면 요즘은 2030 세대의 놀이 문화가 됐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야장 관련 콘텐츠가 많아지는 추세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샵 야장 해시태그로 검색되는 게시물은 4만 9천 건이 넘는다. 엄마가 쓰던 MP3 플레이어, 아빠가 쓰던 필카, 필름 카메라도 힙한 아이템이 된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카세트 테이프, LP 음반, CD 플레이어, MP3 등 구식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LP 및 카세트 테이프 관련 가맹점의 이용 건수는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9% 증가했다. 특히 서울 레코드, 종로음악사 등 옛 카세트 테이프를 지급하는 노포 레코드숍이 2030 세대 이용 비중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가요계는 빈티지 굿즈를 선보이는 추세다. 2025년 3월 컴백한 걸그룹 엠믹스는 새 앨범을 조개 모양의 MP3 플레이어로 제작했고, SM 에서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를 기획 상품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한때 자취를 감추었던 유선 이어폰이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등 스마트폰 액세서리도 시간을 역행하는 중이다. 무선 이어폰과 달리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 실용적인 Z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 유선 이어폰이 다시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엄빠 세대를 닮아가는 트렌드가 감지된다. 아줌마 아저씨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지갑형 폰 케이스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25년 2월 아이돌 멤버 전소연이 지갑형 폰 케이스를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후 지갑형 폰 케이스를 쓰는 젊은 소비자들의 인증이 이어졌는데 편리하다, 오히려 힙해 보인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3. 고전적 근본 유행을 넘어서는 클래식. 19세기에 살았던 러시아인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진짜를 찾고 싶은 사람들의 관심은 고전으로도 확장된다. 마치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몸의 감각을 되찾듯 오랜 시간을 견디며 논쟁에서 살아남은 텍스트를 탐독하며 사유의 근육을 단련하고 감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1848년 그의 나이 26세 때 쓴 백야가 176년이 지난 오늘날 영국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한 소심한 남자와 연인을 떠나보낸 여자의 우연한 만남과 결국 맺지 못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짧은 소설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더니 2024년 영국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표도르 피버 신드롬을 낳았다. 영국 언론은 외로움과 갈망이라는 백야의 주제가 Z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한다. 고전의 맛을 들인 젊은이들은 도스토예프스키에 이어 이제 안톤 체호비나 마리아 릴케를 찾아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전 문학이 상승세다. 특히 20대의 구매가 두드러진다.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갈망이 투영된 결과다. 출판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세계문학 전집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집 중에서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조지 오웰의 1984,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 등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책들이 인기가 높다고 한다. 고전음악도 재조명됐다. 2000년대 초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시작으로 조성진, 임윤찬 등 젊은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콘쿠르트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아이돌 콘서트 못지않은 클래식 공연 티켓 경쟁은 클래식 열풍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린 정명훈, 조성진, 선우 예권 공연은 예매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 2025년 3월 통영에서 열린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은 티켓 오픈 58초 만에 매진되면서 화제가 됐다. 특히 2030 세대는 공연장에서 직접 감상하는 것을 선호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클래식 관련 가맹점의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맹점 유형에 따라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어떻게 더 여기까지, 해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네. 네.